현재 비트코인이 장중 10만 6천 달러를 재탈환하며 상승 모멘텀을 되찾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경우는 드디어 조정이 끝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와 동시에 세계 최고 분석가들은 연말 20만 달러라는 충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일 동안 10만 달러 위에서 버틴 후에 다시 힘을 내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연말까지 20만 달러 도달 과연 불가능한 수치일까요? 안녕하세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유명 분석가 비트코인 데드가 현재 10만 6천 달러 근처의 움직임을 지루한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연말 20만 달러 돌파를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근거는 단순합니다. 아직 100만 달러보다 훨씬 싸다라는 겁니다. 연말 20만 달러 달성 시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3조 9,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는 현재 금시가 총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디지털 골드로 불리우는 비트코인이 실제 금과 동등한 위치에 오를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20만 달러 예측이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이 매트 호건 역시 같은 목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매트 호건이 제시한 근거들은 더 구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한번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트 호건 CIO의 경우는 ETF가 지난 1년간 5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확보한 반면 연간 채굴량은 약 16만 5천 개에 불과하다. 이 공급 수요 불균형이 핵심이고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비트코인보다 3배 이상 많은 양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번스타인의 가우탐 추가니 애널리스트와 스탠퍼드 출신 수학자 프레드 크루거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크루거의 전망이 인상적입니다. 이 크루거의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사상 최고가 경신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2025년까지 신기록 달성 확률을 77%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일치된 전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보고 있는 시장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이런 예측들에 강력한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현재 17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재무부와 상무부에 세금 없이 비트코인을 더 확보하라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신호인데요. 이 국가가 나서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라고 지시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이 더욱더 긍정적입니다. 이 아부다비가 블랙록의 ETF이죠. 이 IBIT를 통해 약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이 확인됐고 홍콩은 5,480만 달러 순유입으로 설정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규모 유입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전략적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지속적인 매수 행보도 주목할 점입니다. 그는 이번 주에도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예고했고 이는 8주 연속 매수가 될 전망인데요. 2020년부터 끊임없이 비트코인 매집으로 현재 54%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 그의 세일러 트래커에는 9만 달러를 넘어간 시점부터 빼곡한 오렌지 색점들이 가득합니다. 오렌지는 내가 좋아하는 색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매주 빠지지 않고 이어지는 매수 패턴이 이 마이클 세일러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시장의 강세도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코인시어스 리서치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에 따르면 이더리움 투자 상품에 지난주 3억 2천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6주 연속 자금이 유입된 총액은 11억 9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24년 12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버터필은 이를 시장 심리의 결정적 개선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비트코인만이 아닌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전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는 2억 9천만 달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미국 외 지역에서의 투자 증가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이제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자산 클래스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은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 모멘텀 속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4,113개의 비트코인 약 4억 2,900만 달러 상당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체한 겁니다. 록 온체인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이번 이체가 300BTC 단위로 다수 분할되어 전송됐고 이는 사전 계획된 전략적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을 매도하거나 리밸런싱할 때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지만 동시에 더 적극적인 거래나 대규모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목적도 있습니다. 이 블랙록의 아이시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5월 30일 하루 동안 4억 3천만 달러 유출을 기록한 후에 현재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는 일시적인 리밸런싱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블랙록은 약 69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자산을 보유 중이며 이는 전체 유통량의 3%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대한 규모에서 4억 달러 정도의 움직임은 이 전체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장중 비트코인이 10만 6천 달러를 재탈환하며 상승세를 보이는 현재 시점에서 이런 움직임이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개별 기관의 단기적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인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ETF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전체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와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확보 전쟁이 이제 지속되고 있으며 이 장기 투자자들의 매집 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층적 구조가 비트코인 가격의 안정적인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0만 6천 달러라는 이 제타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심리적 저항선을 다시 돌파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11만 2천 달러라는 최근 고점 제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25일간 10만 달러 위에서 버틴 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은 강력한 지지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을 보여줍니다. 이 시장 구조의 변화도 주목을 해야 하는데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 기관 투자자, 정부, 국가까지 참여하는 다층적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 상승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나 ETF를 통한 제도권 진입은 비트코인을 전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공급 측면에서도 구조적 변화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감기 효과로 새로운 비트코인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ETF와 기관들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간 채굴량이 16만 5천 개 대비 ETF가 1년간 확보한 50만 개라는 숫자가 이런 불균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는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도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공공부채 급증과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아고스틴 카르스텐스의 사무총장이 경고한 공공부채 문제가 오히려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자산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들도 이제 존재합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임설이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6월 1일 사임할 것이라는 루머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국채 금리, 달러 환율, 금값은 물론 암호화폐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폴리마켓에서는 관련 예측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시장이 이제 실제 사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 루머 자체의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의장
의장 간의 갈등도 지켜봐야 할 요소입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파월을 미스터 투 레이트, 중대 실패자 등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최근 백악관 회동에서도 파월은 이 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이런 정치적 압박이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과 그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EU가 유럽 연합이 강하게 반발하며 7월 14일부터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무역 갈등의 고조는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달러화 약세나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져 비트코인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페드의 독립성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과거 폴 볼커 의장 시절 확립된 페드의 독립성이 현재 정치적 압박 속에서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연준의 의장이 바뀐 후에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사례를 보면 1987년 블랙 먼데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때와 다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도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제 S&P 글로벌 제조업 PMI, ISM 제조업 PMI, 그리고 금요일 발표될 5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와 실업률이 특히 주목됩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시장에 어떤 시도를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뉴욕 증시의 움직임도 암호화폐 시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주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상승했지만 상승세의 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4월 저점부터 단기 급반등 후에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차익 실현 압력도 존재하는데, 하지만 비트코인이 10만 6천 달러를 재탈환하면서 독립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암호화폐 고래들의 움직임도 면밀히 관찰을 해야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무더기 탈출 조짐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일러와 같은 장기 투자자들의 지속적 매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술적 상승세 약화 신호인 다이버전스를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10만 6천 달러 재탈환으로 이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과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10만 6천 달러 재탈환은 단순한 가격 회복이 아니라 25일간 10만 달러 위에서 버틴 후에 다시 힘을 내는 강력한 상승 신호입니다. 단기적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구조적 변화와 장기적 트렌드는 명확히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수치들을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25일 연속 1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한 후에 10만 6천 달러를 재탈환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연말 20만 달러라는 이제 수치, 현재 수준에서 91%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ETF 1년간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는데 연간 채굴량은 16만 5천 개로 공급 쇼크가 이미 오고 있다. 네 번째로는 블랙록 690억 달러 보유 중에 4억 달러 이체는 전체의 0.6%에 불과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더리움 6주 연속 11억 9천만 달러 순유입으로 전체 시장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연말 20만 달러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몇 %로 보시나요? 그리고 현재 10만 6천 달러 이제 대탈환이 진짜 상승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잠시 멈춤일까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